안녕하세요. 내 인생의 명작. 저는 김하준입니다. 먹지도 못하고 바라만 보며 향기만 맡다 충치처럼 꺼멓게 썩어버리는 그런 첫사랑이 나에게도 있었지. 서한나 시인의 모가라는 짧은 시였는데요.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저도 첫사랑이 있었는데 지금 사랑만 없지 저도 할 건 다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였는데 방송에서 이렇게 첫사랑 공개하면 이야기 결혼할 때 제가 후회할 수도 있겠지만 제 첫사랑 기억이 이렇게 나요. 그냥 이렇게 바라만 보고 뭐 손을 잡거나 하루 종일 걷고 뭐 음식을 사서 나눠 먹고 돈이 없는 학생이었으니까 고등학생이었으니까 그랬던 기억 나는데 한 6개월 정도 만나고 헤어졌던 근데 저랑 헤어지고 다른 오빠를 만나더니 저랑은 아주 요조숙녀 같은 제가 너무 지켜준 것도 물론 지켜야죠. 나라와 여자는 지켜드려야죠. 그랬는데 다른 오빠를 사귀더니 제가 우연히 제가 도남동 쪽에 많이 출몰했었는데 스킨십을 참 잘 하더군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바라보고 향기만 맡다가 충치처럼 꺼멓게 썩어버리는 그런 첫사랑. 아주 마음에 많이 와닿습니다. 근데 아직도 이렇게 또렷이 생각이 나는 거 보면 뭐 그때 바라만 보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뭐 패배자의 변명입니까? 근데 추억은 미화되기 마련인데 괜찮았던 것 같아요. 바라만 봐서 아쉬운 것들이 시간이 많이 지나면 또 그런대로 괜찮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왜일까요? 여러분의 첫사랑은 어떠셨나요? 불타오르는 정열에 활활 장작불처럼 그렇게 탔던 그런 첫사랑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첫사랑은 어설프고 실수하고 뭐가 잘 안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대부분 물어보면 첫사랑이랑 결혼했다고들 하는지 거의 첫사랑과 결혼했다는 분이 한 반 이상인 것 같은데 어쩜 그렇게 첫사랑이랑 결혼들을 잘 하시죠? 그 비밀은 당사자들만이 알고 있겠죠? 자, 그리운 첫사랑이 생각나는 좋은 시와 함께 시작을 했습니다. 오프닝. 자, 노래 듣고 돌아와서 오늘 내 인생의 명작, 인생의 명작에서 소개해드릴 명작은요. 제니퍼 라이트의 저서인데 세계사를 바꾼 전염병 13가지. 제목이 어떠신가요? 뭔가 오늘 흥미진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죠? 역사적 인물들은 세상을 흔들었던 전염병들과 어떻게 싸웠는가, 또 전염병은 세상을 어떻게 바꾸었는가, 이런 주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재, 지금 우리 어마어마한 시기에 살고 있죠. 역시 이 시기도 후대의 기록으로 남겨질 겁니다. 정말 말로만 듣던 흑사병, 패스트로 죽어간 중세 유럽의 역사를 책으로 배웠던 지난 우리들의 학창시절처럼 어쩌면 불과 멀지 않은 미래의 우리 후손들이, 후대가 아들딸들의 또 아들딸, 이 팬데믹 시대에 살았던 선조라고 기술된 교과서, 그 중에서도 엄청난 많은 희생자를 낳았던 뉴욕, 뉴저지, 이 동부 지역에서 지금 살고 있죠. 이 책은 어쨌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전염병의 시대를 살아가고 헤쳐갈 지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실제 완전히 박멸된 전염병은 천연두 하나라고 해요. 이 두창이라고도 하는데 전 처음에 두창이라고 그래갖고 이게 뭔가 했는데 이 두가 소두자라고 합니다. 이 소에서 그 치료제가 나왔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상식이 많이 풍부해졌습니다. 또 마마라고도 하죠. 영어로는 스몰팟이라고 하는데 작은 수포가 반점처럼 막 생기는 그런 병이에요. 근데 이 천연두는 완전히 박멸됐다고 합니다.
근데 나머지 뭐 20세기 후반부터 우리 이제 많이 익숙하게 들었던 이야기죠. 뭐 에볼라, 에이즈, 사스, 뭐 메르스 이런 신종 전염병이 뭐 10년, 5년 그 빈도도 점점 짧아졌고요. 지금은 이제 코비드 19도 마찬가지고. 이 현대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감염의 위협이 더 커졌고 예전보다 더 커진 게 길 따라 번진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모두 지구촌이죠, 마을. 항공산업까지 또 고속철도, 대량 고속의 이동, 그래서 더 위험해진 거겠죠. 또 지구 온난화죠. 또 온난화, 병원체가 또 늘어났고 공장식 축산, 네, 또 무분별한 개발, 또 세계 곳곳에서의 비위생적인 또 전쟁, 내전, 분쟁 이런 것들이 아주 위생에 신경 쓰는 전쟁이 있을까요? 네, 사람을 죽여야 되고 참 전쟁이라는 게 누군가를 죽여야 된다. 갑자기 제가 울컥하네요. 네, 그런데 전쟁보다 더 많은 사람이 죽는 게 바로 전염병입니다. 충돌이 이렇게 끊이지 않는 전쟁과 내전과 분쟁에서 우리 기본적인 위생과 방역 체제 역시 붕괴됩니다. 정말 모두가 느끼시겠지만 우리는 지금 현재 전염병의 시대에 살고 있죠. 저자는 우리가 직면하는 전염병에 대한 과제는 과거와 동일하다고 얘기합니다. 이 책에서는 지도자의 리더십, 정부의 대처, 언론의 역할, 이것 역시도 전염병과의 전쟁에서 아주 승패를 좌우할 막중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개개인의 인식과 행동도 중요하겠죠. 이 책 저자 제니퍼 라이트는 여자분이시고요. 미국 칼럼니스트고 작가입니다. 워싱턴 포스트 또 뉴욕 타임즈에 많은 글을 기고했고 현재 남편과 함께 뉴욕에 살고 있다고 나오는데 남편이 데니얼 키벌 스미스라고 작가이고 코미디언인데 미국에서는 코미디언이 대부분 대본을 쓰는 분들, 그 SNL 코리안 이렇게 지금 수입한 그런 그 플롯도 미국에서 전통적인 그 코미디 형식인데 아주 핫하고 유명한 심야 시간 풍자 코미디 쇼이기도 한데 레이쇼 위드 스테판 콜버트이라는 아주 유명한 쇼의 대본 작가로 에미상에 5번 노미네이트 되었다는 이력이 나옵니다. 이 책의 저자 제니퍼 라이트의 남편 이력인데 왜 이렇게 저자도 아니고 남편 이력을 길게 이야기하냐면 2017년도에 결혼을 했는데 제니퍼랑 데니얼이 사진이 제가 보고 있는데 너무 좋아요. 밝게 웃고 있는 코믹한 모습, 아주 익살스러운 이 두 부부가 사진을 엄청 많이 찍었네요. 구글 검색하니까 이 두 부부 사진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 뭘 해도 신나게 할 것 같은 거는 익살스러움이 보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사진 찍으면 인상을 쓰고 찍는지 모르겠어요. 좀 환하게 웃고 싶은데 어색해서 안 되더라고요. 평상시에도 잘 웃어야 사진 찍을 때도 웃는데 좀 웃고 살겠습니다. 네, 오늘 재밌고 유용하고 실용적인 상식. 유럽의 근대화는 패스트에서 시작됐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이 패스트는 유럽 근대화의 기폭제가 됐습니다. 실제 이 패스트라는 질병이 아니었다면 지난 몇백 년간 유럽이 전 세계를 제패하면서 엄청난 부를 손에 넣고 권력을 휘두르는 데 중요한 원동력이 된 근대화도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네, 뭐 단정할 수는 없겠죠. 인류를 절망과 고통과 공포로 몰아넣은 무시무시한 감염병 패스트. 이 병이 어떻게 유럽 근대화의 인큐베이터가 되었을까요? 어떻게 유럽이 세계를 제패하는 원동력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책에서는 말합니다. 이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 그래요. 근데 패스트로. 그런데 이 3분의 1이 죽음으로써 역설적으로 유럽 사회를 송두리째 바꿔놓는 어떤 근본적인 변화와 혁신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너무 역설적이죠? 네, 이 패스트는 흑사병이라고도
해요. 이게 사람이 시꺼멓게 돼서 죽어가는 병인데 설치류의 벼룩에서 이 벼룩이 또 인간을 깨물고 그러면 이제 인간이 감염이 되는 건데 이 증세가 갑자기 뭐 춥고 열이 나고 막 그리고 이제 살이 썩어 들어가는 이런 엄청난 그런데 이 패스트로 3분의 1이라는 전 세계 유럽 인구가 죽었는데 변화와 혁신이 이루어집니다. 우선 그때 당시 농민, 상인 이런 생산을 담당하는 서민이 인건비 상승 또 지위 향상이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다 죽었으니까. 다 세상에 귀족만 있으면 일을 누가 합니까? 농토가 뭐 엄청나게 많은데 귀족이 농사 짓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말 생각나네요.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다. 실패가 더 큰 성공을 낳게 한다. 엄청난 인원을 몰살시킨 전염병이 인류를 또 다른 진보로 이끕니다. 우리 작년부터 우리 이제 2020년 뭐 학교, 회사 다 문 닫았죠. 그리고 이제 그럼과 동시에 온라인 수업과 화상대화, 줌 이런 교육 커뮤니케이션이 엄청나게 발달이 됐죠. 얼마 전에 명작에서 다루었던 가상현실 증강세계를 다룬 초월적인 세상, 메타버스의 부름을 더 빨리 촉진시켰죠. 엄청나게 많은 유튜브 세상이 뭐 많이 활성화됐고 온라인 판매도 마찬가지죠. 직접 만지고 느끼고 가보던 문화에서 가상과 증강세계의 플랫폼 안에 아바타가 존재하는 세계로 또 아이러니하게 이 코비드-19이 우리를 더 빠른 발걸음으로 유도했습니다. 마찬가지 인류를 절망과 공포로 몰아넣은 이 패스트가 유럽 근대화의 모태가 됩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우리는 오늘 이 책을 통해서요, 이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인류에게 고통과 절망을 안겨준 패스트, 인플루엔자, 말라리아, 천연두, 에이즈, 황열병 이런 역사의 거대한 이 전염병이 어떻게 인류를 발전시켰고 어떻게 인류를 말살시켰는지 알아보는 그런 시간 되겠습니다. 이 책 읽는 내내 저는 새로운 사실에 놀랐었고 그리고 새롭지 않게 반복되는 인간의 역사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자, 노래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Live while we are young. 원 디렉션이 부릅니다. 네, 실제 패스트가 아니었으면 흑사병이에요. 지난 몇백 년간 유럽이 전 세계를 제패하는 엄청난 불을 놓고 이 권력을 가지는데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저자는 얘기하는데 이 금속 활자를 발명해서 획기적인 중세 유럽의 지식혁명을 일으켰던 쿠덴베르크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겠죠. 또 유럽과 세계 종교사의 엄청난 지각 변동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이런 천재 예술가들을 탄생시켰던 르네상스, 영국이나 유럽 국가의 엄청난 경제적 부를 안겨주었던 산업혁명도 과연 일어났을까? 이렇게 저자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인류를 절망과 공포로 몰아넣은 감염병이 어떻게 전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유럽이 원동력이 되었을까요?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패스트로. 그런데 변했습니다. 사회가 변했습니다. 일부 이제 권력층에서는 노동자의 그 구인난이 이제 구인난이 엄청나게 된 거죠. 왜냐하면은 일하는 사람도 죽고 일을 부리는 사람도 죽고 관리도 죽고 상인도 죽고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넓은 농토가 있는데 그 농토의 농경지를 경작할 농부가 없었던 겁니다. 예전에는 감자 한 알로 또 빵 한 조각으로 하루 종일 일을 시킬 수 있었는데 패스트 이후에 전염병 창궐 이후 취약계층들의 몰락으로 이제 귀족들은 손쉽게 노동자, 하인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이래라 저래라 아주 싼 가격에 감자 하나에 하루 종일 밭 갈게 시키고 이런 게 이제 못했다는 거죠. 집안일 예전에는 하인이 수십 명이 돼서 이렇게 집안일도 하고 또 바느질도 하고
농사도 짓고 했는데 이제는 뭐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 귀하신 만화님이 직접 설거지하고 바느질하고 청소하고 막 이렇게 되는 일도 허다했다고 합니다. 인력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되니까 오히려 노동자들이 주인을 선택하는 이 을의 반란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이 패스트로. 갑자기 인구가 뭐 3분의 1이 줄어버리니까 사람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는 겁니다. 이 처우 개선은 다시 말해서 인권 신장과 권리 주장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 몇백 년간 정치, 군사, 예술 모든 분야의 어떤 인권 존중 사상이 이 유럽을 압도합니다. 그리고 지배층과 피지배층 간의 역할 변화와 이 어떤 계층의 변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혀 다른 세상이 태동하게 됩니다. 그 패스트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바뀌게 된 것이죠. 자, 노래 듣고 돌아와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메간 트레이너와 존 레전드가 부릅니다. Like I'm Gonna Lose You. 네, 14세기 패스트 흑사병은 어떻게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 발명으로 인한 지식혁명을 촉발했을까요? 이 책 저자는요, 14세기 패스트 최대 수혜자로 구텐베르크를 꼽을 정도로 이 패스트가 금속활자 발명으로 인한 당대 출판 문화를 촉진시켰고 지식혁명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그 패스트라는 재난이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었잖아요. 그래서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과학, 의학 지식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과 욕구가 엄청나게 높아진 거죠. 다양한 지식을 효과적으로 전파할 수 있는 매체가 당연하겠지만 그 책이겠죠. 사람이 아파서 죽어가는데 원인도 모르고 치료 방법도 없는데 그때 당시 종교에 대부분 기대고 있었고 그 종교가 또 종교가 아닌 종교가 되었죠. 또 종교가 미신이 되고 또 풍습이 되고 막 그랬으니까요. 뭐 말도 안 되는 그게 참 많이 나왔는데, 네. 그 치료법을 개발하더라도 대중 매체가 없으니까요. 지금처럼 TV, 라디오가 없으니까 이 금속활자가 책이 그 역할을 대신한 겁니다. 책을 필사하던 시대, 한 권 한 권 이렇게 옮겨 적던 시대에서 대량 생산, 대량 공급이 가능한 산업혁명의 첫 단추가 끼게 된 겁니다. 그 기폭제가 전염병 확산이었고 패스트였고요. 뭐 의학, 과학 이런 전문 분야의 책들이 아주 대량으로 인쇄돼서 나오게 됩니다. 대부분 그 전까지는 패스트 전까지는 목판 인쇄는 있었고 아니면 필사를 하거나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뭐 하루 종일 해가서 뭐 몇 달이 걸리고 이러니까 이 그 금속활자의 발명 이후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변했고 그 중심의 인물이 요하네스 구텐베르크였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예전에 학창시절에 시험에 참 많이 나왔던 기억이 나는데 금속활자를 이용한 활판 인쇄술을 또 만들어서 성경을 대량으로 제작했고 예전에는 그랬다고 그래요. 성경을 가진 자가 엄청난 어떤 권세, 권한을 가지었다고 해요. 만약에 뭐 김아준 백작이 성경을 가지고 있다 이러면 다들 이제 머리를 조아리면서 그 성경을 읽게 해달라, 뭐 필사하게 해달라, 뭐 이렇게 그거 자체로 하느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어떤 절대 권력자로 인식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 대중에게 이제 그 활판, 그 금속 활자로 엄청나게 이제 이제 복사를 해서 주게 된 거죠. 14세기 패스트는 어떻게 전 세계 종교사를 다시 쓰게 됐을까요? 이렇게 성경 필사본을 가지고 있던 귀족들, 부유층 종교인들이 그 권위가 땅에 떨어지기까지는 아니지만 동등해진 거죠. 또 중세에는 의학이 발달되지 않아서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 사람들은 이게 마귀가 들렸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뭐 채찍으로 때린다거나 뭐 아니면 뭐 통성 기도를 한다거나
흑사병에 걸렸는데 기도를 한다고 하느님이 낫게 해주질 않으니까 종교에 대한 어떤 절대적인 믿음이 또 추락하게 되는 그런 게 또 있습니다.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신에게 실망해서 차츰 카톨릭 교회를 향한 믿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민중들 사이에는 이 패스트라는 역병이 신이 내린 형벌이라는 교리가 널리 퍼졌고, 그게 타락한 교회와 맞물려서 독립된 형태의 기독교 본인의 금욕 정신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그래요. 예전에는 역사적으로 말이죠. 아프고 힘들 때 하늘이 내린 형벌이라 뭐 이런 일 많이 있었죠. 뭐 태양신께 기도하고 또 심지어는 하느님께 성경을 읽고 뭐 조상신까지 나오고요. 그런데 패스트는 하느님이 내린 형벌도 아니고 조상이 노한 것도 아니고, 흑사병은 그 설치류의 몸에 있던 벼룩이 인간에게 옮긴 병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항생제를 투여하게 되면서 현대에서는 뭐 거의 잘 걸리지 않는 병이 되었습니다. 기도보다 항생제. 아직 종식된 감염은 아니라고 합니다. 일부 지역과 이제 미개한 국가에서 발생되기도 하는데, 뭐 지금 같아서는 쥐벼룩이 사람에게 옮긴 거니까 위생에 신경 쓰세요 이렇게 하겠지만, 예전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치료법으로 뭐 사람을 뭐 불로 태운다던가 어떤 뭐 차게 뭐 얼린다던가, 무슨 뭐 그 길거리에서 아주 그냥 그 참혹하게 능지처참을 한다든가, 이 흑사병 걸린 사람들을 아주 잔인하고 이상한 방법으로 의식을 치렀던 그런 기록도 나옵니다. 어쨌든 이 패스트는 종교 개혁의 촉매제 역할을 했고요. 근대화의 또 하나의 굵직한 물줄기를 형성하게 됩니다. 노래 듣고 돌아올게요. 아리아나 그란데가 부르는 것 문라이트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14세기 패스트는 어떻게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이런 수많은 천재 예술가를 탄생시킨 위대한 문화 운동이죠. 르네상스를 촉발했을까요? 패스트가 르네상스와 관련이 왜 있을까요? 당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패스트는, 흑사병은 신분제의 변화의 물결을 몰고 왔는데, 기존 성직자 계급과 전혀 다른 새로운 인재가 부상했습니다. 그들은 문화 혁신에 크게 기여를 했는데, 이 패스트로 유럽에서는 라틴어를 배워서 교양을 갖춘 성직자 계급의 사회적 영향력이 감소했습니다. 잉글랜드에서는 11세기 이후에 그 고등교육 현장에 라틴어와 프랑스어를 사용했는데, 이 프랑스어를 가르치는 교사 대부분이 패스트로 목숨을 잃게 돼요. 그래서 영어로 교육하고 출판하는 일이 오히려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영국도 참 재밌는 나라죠. 자기네 나라 말 대신에, 이 나라마다 다 그런 거죠. 다른 나라 이제 어느 정도 고급 인력, 이제 사회 고위층으로 갈수록 제2 외국어를 잘하면 되게 멋있어 보이죠. 네. 이 흑사병 당시에는 뭐 왕도, 뭐 백작도, 성직자도, 상인도, 뭐 노예도, 서민도 모두 병마와 죽음 앞에 평등하게 무력했다고 책에서는 전합니다. 이 죽음의 손길은 신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사람들을 모두 다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엄격한 신분제 사회에서 그래서 하늘이 내린 이 신분제라고 믿고 왔던 그것이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죽어 있고, 내가 모시는 그 귀족이 또 죽고 있고, 뭐 성직자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던 절대 신이라고 믿었던 성직자가 다음 주에 죽어 있고, 이 사람들에게 정체성의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이 패스트가 지나간 후에 유럽에서는요, 왕도, 귀족도, 성직자도, 농민도, 노예도 모두 죽음 앞에 평등하다는 인식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 고귀한 신분이나 낮은 신분도 똑같이 죽을 수 없는 평등한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고, 평등과 자유와 인간의 존엄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시대에 그런 인식을 반영한 메멘토 모리, 이게 이제 라틴어로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문구인데요. 이게 널리 퍼졌다고 해요. 죽음이라는 것이 사는 것이라,
죽음과 삶이, 운명이 정해져 있고 인간의 신분도 정해져 있고 내가 태어나서 할 수 있는 일도 정해져 있다라고 믿어왔던 그 근본 사상과 신념과 이론이 뿌리째 흔들리게 되는데, 인간은 모두 결국 흙에서 태어나서 흙으로 돌아간다, 이런 평등 사상이 싹트게 됩니다. 사람들은 내일 당장 죽을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라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기보단 무슨 일이든 과감하게 해보자. 그래서 자유를 부르짖고 평등을 부르짖고 예술을 부르짖게 됩니다. 귀족과 성직자, 지주들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심보다 인간의 권리, 존엄, 내가 왜 태어났지? 내가 이 땅에 무엇을 남기고 가지?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15세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르네상스 시대로 이 인류를, 유럽을 이끌게 됩니다. 르네상스는 부흥 그리고 재생을 뜻하는 이탈리아어인데 인간성 해방을 위한 문화혁신운동이라고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찾아봤는데 오랜만이니까 찾아봐요. 이 이름이 늘 찾는 것 같아요. 르네상스를 제가 사전으로 초등학교 때부터 찾은 거 하면 한 100번은 찾지 않았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인간성 해방을 위한 문화혁신운동이라고 사전에 나왔습니다. 자, 이 르네상스 운동이 본격적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자, 노래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One Direction, Perfect. 네, 14세기 패스트는 어떻게 영국이나 유럽 국가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부를 안겨준 산업혁명을 촉발했을까요? 당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상인들, 농민들이 인건비도 올랐고요, 지위도 향상했어요. 그래서 온갖 잡다하고 구질구질한 일을 하려면 사람 손이 필요했는데 그 사람이 귀해진 거죠. 상류층 사람들은 하인을 고용하지 않고는 살림을 꾸려나가기는커녕 제대로 된 생활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고기가 있고 햄이 있고 그릇이 있으면 뭐합니까? 요리를 못하고 먹을 수가 없는데 아무리 넓은 땅이 있으면 뭐합니까? 농지를 경작할 농민이 없는데요. 이 귀족들은 정말 자기 손으로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패스트로 인해서 단기간에 인구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상류계급이 부리던 이 하인들, 노동자들이 다 사라진 거죠. 그래서 임플로이어를 하이어하는 그런 일이 의례반란이라고 그러죠. 그런 게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당시 노동자의 몸값이 패스트 이전보다 3배 이상 급여를 받게 되었고, 패스트 이전의 하급 노동자는 가까스로 입에 풀칠만 했다면 패스트에서 살아남은 우성인자들이죠. 이제 항체가 형성된 강력한 바디를 지닌 그런 그 하급 노동자들은 아주 풍족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또 그 당시 여성이 외부에서 일하는 게 꺼려하던 시대에서 일터로 진출하고 농사짓고 물건을 파는 여성의 수도 굉장히 증가했습니다. 인원이 없으니까 어쩔 수가 없죠. 임금 노동자 수의 증가, 그로 인해서 화폐 경제의 발달이 촉진됐고, 또 그때 당시 이제 패스트 이후에 그 공장제 수공업이 활발해집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구하기 힘드니까 예전처럼 간의 수공업으로는 이 물건을 댈 수가 없었던 것이죠. 패스트로 인해서 줄어든 인구를 회복하지 못한 유럽에서는 꾸준히 16세기 이후에도 꾸준히 임금은 올라갔습니다. 형편이 나아진 사람들이 식탁에 고기를 올리는 횟수가 늘어나고, 그럼으로써 식량이 수요가 증가하고, 또 연극, 문화, 여흥, 오락에 일반 서민들도 돈을 쓸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고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사람이 죽어나가고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는데 그 이유 때문에 사람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된다는 게요. 18세기 들어서면서 아시아와 중남미에서 수입된 홍차, 설탕 이런 기업품이 대량으로 소비되었고, 또 도시에 거주하려는 주민들이 늘어나면서 시장 경제 규모가 확대되었고, 이렇게 성장된 시장은 더 많은 새로운 종류의 상품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생산업자들은 이 급격히 증가한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획기적인 공급 증대를 달성해야 했기 때문에 18세기 산업혁명이 촉발하게 됩니다.
역사에 물론 만약은 없지만요. 이 패스트가 없었다면 우리는 아직 산업혁명을 겪지 못한 채 간의 수공업으로 물건을 생산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네. 자, 시간이 이렇게 됐어요, 벌써. 저는 이제 6시가 다 되었는데요. 1부 여기서 마치고요. 노래 듣고 돌아와서 내 인생의 명작 2부 6시에 다시 돌아올게요. 오늘 1부 마지막 노래는요. Man on a Wire, The Script 이 부르는 곡으로 오늘 1부 마지막 곡 선곡해 보았고요. 저는 노래 이후에 2부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내 인생의 명작 2부 순서 시작합니다. 저는 김하준이고요. 오늘의 명작 주제는 제니퍼 라이트의 세기사를 바꾼 전염병 13가지입니다. 유럽의 근대화는 패스트에서 시작되었다. 이 말이 정확하게 드러난 분야가 출판이었다고 해요. 패스트를 계기로 출판 문화가 확대 정도가 아니라 아주 폭발됐다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일부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인구 3분의 1이 사망하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지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매체, 그러니까 책을 대량 생산해야 되는 요구가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역시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고 책이 많이 필요하고 이 책을 통해 지식을 보급하고 의학과 과학, 상식을 널리 전파해야 되는데 그전에는 필사를 하던 그 방법으로는 도저히 엄청나게 많은 대중들에게 정보를 공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하네스 구텐베르크가 등장을 하고요. 시험 문제 참 자주 나왔어요. 이때 1455년도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를 발명하게 됩니다. 출판 인쇄의 발명은 패스트가 휩쓸고 간 중세 말기 14세기, 15세기에 이 출판 문화 촉진을 엄청나게 빠르게 촉진을 했고 이 출판 문화의 발달로 인해서 바로 문예 부흥 운동인 르네상스가 촉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패스트가 엄청나게 많은 고통과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았지만 이것으로 인해 출판 인쇄술이 발달하고 르네상스 운동이 시작되고 자연스럽게 인간 중심의 새로운 문화사조로 재편됩니다. 간략하게 패스트가 유행한 이후에 유럽에서 나타난 변화를 크게 3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상인과 농민들 같은 하급자들의 지위가 향상되는 의례 반란이 일어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캐톨릭 교회의 권위가 땅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실추된 권위를 대신하는 종교개혁의 불씨가 지펴집니다. 이 패스트로 인해서 정말 많은 것이 바뀌었죠.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신분과 가문에 얽매이지 않는 새로운 인재 등용 방식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이 3가지가 유럽에서 패스트 이후에 중세에서 근대 사회로 도약하는 중요한 디딤돌이 된 이유인 것입니다. 패스트 이후의 사회는 그래서 근대화 사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합니다. 자, 노래 듣고 돌아와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스민 톰슨이 부르는 곡 Thinking Out Loud 함께 듣겠습니다. 네, 스페인 독감이 오히려 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를 가져왔다는 주장은 사실일까요? 스페인 독감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이제 이번에 알았는데 이 스페인 독감이 스페인에서 일어난 독감이 아닙니다. 네, 저도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이 독감은요, 역학조사에 따르면 미국 캔자스의 하스켈 카운티라는 곳에서 시작된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왜 미국에서 발생된 독감을 스페인 독감이라고 할까요? 재밌죠? 이 지역은 정말 황량한 시골이고 주민수도 별로 안 됐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돼지, 소, 양 이런 거를 키웠다고 하는데요. 독감이 발생한 연도가 이제 1918년도인데 그때는 1차 세계대전이 거의 끝나갈 무렵인데 그래도 끝나지는 않았고요. 전 세계가 혼란을 겪고 있던 엄청난 대혼란을 겪고 있던 상황인데 아마 이 세계대전이 없었다면 이 독감은 미국의 작은 마을에서 발생해서 그 마을 사람들에게만 타격을 입히고 사라졌겠지만
전쟁으로 인해서 대량의 군인들이 징병이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 캔자스의 하스켈 카운티에서도 군인을 징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독감에 걸린 청년이 군인이 되고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독감을 퍼뜨리게 되는 거죠. 이 스페인 독감으로 최대 1억 명가량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전쟁 중에 중립을 선언했어요, 스페인이. 그래서 왜 스페인 독감인지 설명이 나오는데, 그래서 스페인만이 당시에 전 세계 국가 중 유일하게 제대로 된 보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언론 통제, 보도 금지 이런 게 있을 때였는데, 스페인은 중립국이기 때문에 아군, 적국이 없었기 때문에 공정하게 뉴스를 전할 수 있었고, 그때 대유행이던 독감도 전했는데, 사람들 사이에서는 스페인 뉴스에서 그러는데, 스페인에 독감이 퍼졌대, 그러니까 독감이 퍼졌대, 어디서 나왔어? 스페인 뉴스. 그게 이제 스페인 독감이 되었다고 합니다. 너무 황당하죠? 스페인 아무 잘못 없이 100년 넘게 스페인 독감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는요, 현대에서 어떤 지역명, 국가명을 넣어서 병명을 만드는 풍조는 굉장히 몰상식하고 매너 없고 비윤리적이다, 이렇게 해서 금지를 시켰는데, 또 우리의 또 가발인 듯 아닌 듯 독특한 블론드 헤어를 가지고 계셨던 바이든 대통령, 전 대통령이죠. 이 45대 미 합중국 대통령께서 이 언론에 수시로 등장할 때마다 차이니스 바이러스라고, 우한 바이러스라고 얼마나 이야기를 또 하셨는지, 또렷하고 또 우렁찬 발음으로 전 세계를 향해서 차이니스 바이러스라고 많이 했습니다. 매너 있는 행동은 아니죠. 네. 물론 중국이란 나라 자체도 아주 깔끔하고 젠틀한 그 행태를 많이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국제사회에서 그렇게 차이니스 바이러스나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건 좋은 행동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석도 아니고 공석에서 한 나라의 대통령이 말이죠. 아무튼 다시 스페인 독감으로 돌아가서, 헤스길 지역의 최초 환자는 심한 두통, 몸살, 고열, 기침 이런 독감 증세를 보였는데, 다른 독감과의 차이는 그 증상이 더 심하다는 거였다고 해요. 그래서 같은 지역에서 수십 명이 똑같은 증상을 보여서 그 지역 의사가 독감 증상을 학술지에 보고하기도 했는데,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 증상이 다 사라지고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래요. 내성이 생기고 항체가 형성된 건데, 근데 이걸 어쩌면 좋아요. 그 몇 명의 젊은이가 독감이 걸린 채 군대에 징집이 돼서 그 군대에서 전부 다 이 독감이 퍼지게 되고, 서부 전선은 참호전이 한참이었는데, 그 참호 아시죠? 구덩이를 파고 그 구덩이 안에 들어가서 사람과 무기를 숨겨놓고 숨어서 거기서 이제 밥도 먹고 볼일도 보고 잠도 자고 막 그러는 건데, 이제 현대전에서는 그것을 이제 그 은폐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매복이라고도 하는데, 그때는 약간 그 공개된 곳에서 땅을 파서 거기서 몇 날 며칠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이 스페인 독감이 그 활개치기 안성맞춤 환경이었겠어요. 이 스페인 독감이 적군과 아군을 가리지 않고 전선을 그냥 휩쓸었다고 해요. 병사들이 무기 잡을 힘도 없었고, 그래서 양측은 전투 불능 상태에 빠졌습니다. 전선에서 귀환한 병사들이 또 이 일반 주민들에게 스페인 독감을 확산시킵니다. 독일 내에서는 전쟁에 넌덜머리가 났는데 또 독감이 유행되고 먹을 게 없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고, 이 전염병에 사람들이 이제 어떤 그 반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18년 10월에는 독일 수병이 킬 군항에서 출격 명령을 거부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게 되는데, 그때 킬 군항의 반란을 계기로 독일에서 혁명의 불길이 일어서 목숨이 위태로워진 황제 빌헬름 2세는 네덜란드로 망명을 하게 되고, 11월 그해 11월에는 바이마르 공화국이 연합국 진영과 휴전 협정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종결됩니다. 이 스페인 독감이 유행하고 병사들이 죽어나가고 일반 시민들에게 그게 퍼지지 않았다면
아마도 세계 1차 세계대전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저자는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 같네요. 스페인 독감이 전쟁을 중단시키고 평화를 가져온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세계사의 흐름이 크게 바뀌었네요. 노래 듣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콜드플레이가 부르는 비바라 비타 함께 듣겠습니다. 네, 17세기 초 30년 전쟁 때 영국군이 프리드리히 5세 군대를 지원해서 유럽 대륙에 오면서 이질이 같이 퍼졌습니다. 정말 많은 독일 주민들이 이질로 고생을 했는데 심지어 100년 전쟁 당시 아젠코르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잉글랜드 국왕 헨리 5세도 프랑스를 침략하던 도중에 이 병에 걸려서 죽었다고 그래요. 프랑크 왕국의 루이 6세도 1137년에 이질로 죽게 되고요. 또 잉글랜드는 16세기 전후에서 여기저기 탐험을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중앙아메리카 지역에 이질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또 일본군 역시 태평양 전쟁 당시에 항공모함에서 이질 유행병이 돌아서 엄청난 인원이 또 죽게 됩니다. 과거 군대에서 항상 따라다녔던 동반자 같은 병인데 미국 역사에서도 서부 개척 시대 동부에서 서부로 이주하던 그 서부 개척민들의 마차 행렬에도 이 이질이 이렇게 전염병처럼 돌았다 그래요. 아프리카도 마찬가지로 오랜 내전으로 생활 기반이 황폐했고 또 가뭄으로 흙탕물도 마시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프리카에도 이질에 노출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이질을 걸렸다고 합니다. 다시 중세 유럽으로 넘어가서 이 혁명의 불길이 아주 들불처럼 번져나갔을 때 그 프랑스 국내 정세는 외세의 개입으로 어수선하고 소란했는데 이 징병된 국민으로 군인을 조직한 프랑스군에 맞서서 전쟁을 하는데 이 군사훈련을 받은 프로이센이라고 그 독일 영토에 프로이센이라는 나라가 한 200~300년 역사에 살았는데 아주 전쟁만 전문적으로 하다가 이 국가가 와해됐는데 이제 독일로 흡수됩니다. 이제 또 다른 독일이죠. 이 프로이센 군과 프랑스 군이 싸우는데 이 프로이센 군은 정규군이고 이제 그 프랑스 군은 약간 비정규군 느낌으로 좀 열세였는데 1792년 9월 이 전투를 벌이는데 대다수의 프로이센 군이 전멸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바로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싸우던 프로이센 군의 영내에 이질이 퍼진 거였습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으로 그냥 예비군으로 구성된 프랑스군이 아주 잘 훈련된 프로이센 정규군 무찌른 최초의 전투로 역사에 남게 됐는데 이 전투에서 싸우다 죽은 전사자가 200명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프로이센에 살아 돌아간 군인은 최초 4만 명 중에 2만 명밖에 살아 돌아가지 못했다 그래요. 나머지 2만 명이 이질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된 거죠. 네, 너무 슬픕니다. 너무 무섭죠. 노래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I Wanna Dance With Somebody, 위트니 휴스턴이 부릅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 책에서 소개된 중요한 전염병들 몇 가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토니우스 역병이라고 있어요.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책에 나온 오래된 전염병인데 서기 165년경 메소포타미아에서 로마로 전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증상은 최초 물집이 나오고 2주 동안 혈압 목구멍에 발진이 생긴다 그래요. 그리고 죽게 된답니다. 천연두에 가깝다고 여겨지는데 이 역병은 로마의 멸망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그래요. 로마는 게르만족에 의해 멸망했지만 그건 이제 결과론적인 거고 게르만족이 로마에 비해 앞선 문명이 아니었는데 물론 이제 로마의 멸망 참 많은 분석하고 그 대표적으로 뭐 지도부의 사치와 향락이 있었고 자영농이 몰락했고 그 여러 가지 에피소드 보면 진짜 엄청나게 먹었잖아요. 엄청나게 먹고 그 발달된 그 어떤 시스템으로 사치와 향락에만 그렇게 집중을 했었죠.
저자는 게르만족과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던 1600년대 이 안토니우스 역병이 전파된 점을 들어서 안토니우스 역병이 로마 멸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원인도 모른 채 많은 사람들이 전염이 됐고 엄청나게 인구가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군의 근간이 흔들렸고 또 이 부족한 걸 게르만족을 포함한 용병으로 채우니까 결과적으로 로마군의 강력함은 사라졌고 오히려 용병들이 판을 치는 그런 그래서 그것이 로마를 무너뜨리게 했고요. 이 시기에 로마를 다스린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안토니우스 역병의 정확한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 알 수 없지만 거리에 방치된 역병으로 사망한 사람들의 시신을 정리함으로써 좀 피해를 줄였다고 합니다. 이 전염병이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의 멸망에 일조했다는 게 이 역사의 시작부터 전염병으로 시작이 되고 전염병으로 로마가 막을 내리는 그런 이야기를 저자는 말을 합니다. 다음 그 책에 소개된 전염병은 가레토 페스트인데요. 14세기 서유럽의 가레토 페스트가 흑사병의 일종인데 이 병의 정확한 발병 원인과 치료법은 전무한 상황에서 다양한 요법들이 등장했습니다. 앞서 말을 했듯이 페스트, 가레토 페스트, 흑사병, 네, 다 같은 일종의 그 종류의 병인데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이 가레토 페스트에 걸리면 주술적인 것도 많이 하고요. 뭐 와인 마시기, 시궁창에 살기, 에메랄드 그거를 가루를 에메랄드를 부셔서 먹었대요.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또 병든 사람들을 쳐다보지 않기 위해 격리를 해서 죽여버렸고 또 오줌을 마시었다고 그래요. 그거 말고도 또 막 책에 지금 방송으로 제가 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런 미개한 방법을 미신처럼 떠받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들불처럼 이 전염병이 더 번져나갔고요. 이때도 전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래서 또 신이 하늘이 놓였다 그러고요. 지금은 들으면 너무 끔찍하고 전혀 효과가 없다라는 걸 알지만 그때는 막 자행됐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흑사병은 쥐를 숙주로 하는 벼룩에 의한 박테리아가 원인이고 이 벼룩이 인간을 물어서 상처를 내고 그 상처에 박테리아가 옮겨가서 이 흑사병을 유발하는 건데 뭐 오줌을 먹고 시궁창에 살고 에메랄드를 갈아먹고 막 이게 아니라 청결한 환경을 유지하고 쥐와 벼룩을 퇴치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무지합니까? 사람들이 이 몇천 년 전에 어떻게 이걸 개발했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대단하다 우리 선조들은 이런 생각도 많이 들지만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오줌을 먹고 뭐 시궁창 뭐 에메랄드를 또 갈아먹고 이런 또 이 의사들은 온몸을 천으로 둘러싸서 새 모양으로 이렇게 가면을 썼어요. 이 책에 이 사진이 나오는데 너무 웃겨요. 새 모양으로 된 가면. 그리고 온몸을 어떤 그 천으로 또 감쌉니다. 근데 어쨌거나 가면과 모자로 가리니까 벼룩과의 접촉은 차단할 수 있어서 어떤 뭐 효과적인 매개체는 됐었는데 너무 웃깁니다. 이러고 어떻게 다니죠? 네. 가레토 페스트까지 서유럽에서 유행했던 전염병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자, 노래 듣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Heartache 부르는 One OK Rock 듣고 오겠습니다. 네, 매주 토요일 저녁 5시에 시작하는 좋은 책과 좋은 음악이 있는 곳 김어준의 내 인생의 명작 청취하고 계십니다. 오늘 내 인생의 명작 주제는요. 제니퍼 라이트의 저서 세계사를 바꾼 전염병 13가지입니다. 스페인의 피사로와 코르테스는 소수의 병력으로 남미의 잉카 제국과 아즈텍 제국을 멸망시켰습니다. 그 소수가 너무나 소수예요. 몇백 명밖에 안 되는 병사로 수만 명의 병력을 격파합니다. 왜 어떤 이유였을까요? 분명히 스페인은 철제 갑옷으로 무장했고 잉카와 아즈텍에 비해 무장은 앞섰지만 이 화승총이라는 게 발사하고 재장전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이 수만 명의 병사들이 동시에 달려들면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사실 이 전쟁에서의 승리는 유럽인에 의해 남미에 전파된
천연두 역할이 큰 역할을 했다 그래요. 앞에서 안토니우스 역병이 그랬던 것처럼 이 천연두 두창이라고도 하죠. 에 대한 면역력이 없었던 남미의 원주민들은 전염에 의해서 무너진 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책에 나옵니다. 이제 훗날 그 영국이 북미 인디언을 상대로 동일한 방법을 사용했죠. 그 총균세에도 나오는데 인디언들이 멸종은 아니죠. 멸종이라고 하면 안 되죠. 인류한테 사라지게 된 큰 이유도 뭐 학살도 물론 있고 기아와 난민도 있겠지만 전염병이 창궐이 무시할 수 없는 원인이 될 겁니다. 그런데요, 인과응보라고 그랬죠. 유럽은 남미에서 그때 당시 전쟁을 이기고 황금과 은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하나 추가로 의도하지 않게 가져간 것이 있는데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가져간 것이 바로 메독병원균이었습니다. 1493년 바르셀로나에서 발견된 이 메독은 이후에 유럽 전역을 휩쓸게 됩니다. 심지어 슈베르트, 니체 이런 인물들도 메독으로 고생하다 사망을 했습니다. 이 비윤리적인 병, 메독은 성적인 접촉으로 전염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드러내놓고 치료를 할 수가 없었어요. 메독이 걸렸다 그러면 너무나 수치스러우니까. 그래서 이렇게 암암리에 아무도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치료가 더 더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천연두가 순식간에 남미의 잉카와 아즈텍 문화를 멸망시켰다면 거꾸로 그 남미에서 온 메독이 유럽 대부분 사람들에게 두고두고 고통을 줍니다. 뭐 서로 전염병 하나씩 주고받고 엄청나게 많은 사상자를 내고 결국 뭐 은이나 뭐 금쟁반 이런 거 가져온 거죠. 작년에 내 인생의 명작에서 총균세라는 책이 있었죠. 그 책에서 보면 인류 역사를 총과 균과 쇠의 역사라 했는데 그 제레미 다이몬드가 이 책 읽다 보면 대량 학살의 거의 90%는 전쟁이 아니라 균, 그러니까 전염병과 감염병의 역사와 같이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지금과 같이 확실한 과학적인 통계가 아니라 추정치이긴 하지만 역사상 가장 많은 사망자를 기록한 세계 2차 대전의 사망자 수가 5천만 명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에 앞서 스페인 독감으로 사망한 사람의 수가 추정 1억 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확실히 전쟁보다 더 무서운 전염병, 그리고 이 전염병은 위생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래서 잘 씻고 마스크 쓰고 청소 열심히 하고 개인 위생 신경 써야겠습니다. 오늘 세계사를 바꾼 전염병 13가지 소개하면서 저도 좀 많이 반성하고 바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오늘 퇴근하면 얼른 깨끗하게 집부터 청소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노래 듣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빅뱅이 부르는 곡 Last Dance 함께 듣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콜레라라고 부르는 이 질병이요, 17세기 이후에 등장한 질환인데 17세기 이전에도 이 콜레라와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질병들이 있었다고 해요. 인도 그리스 초기 문헌에 콜레라와 유사한 질병이 있는데 그리스어 표현의 이 증상의 질병을 콜레라라고 지칭한 것을 이후 서양 세계 전체에 사용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확한 그리스어 어원은 알려지지 않았는데 그리스어로 콜레가 담즙을 가리키는 언어 말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 몸의 체액의 균형이 깨지면 병이 생긴다는 옛 그리스 의학 이론에 의지한 추측이라고 합니다. 설사와 구토를 심하게 하는 증상 때문에 액체가 고여 흐른다고 배수로를 뜻하는 단어에서 표현이 되었을 것이다. 뭐 이런 추측도 하고요. 지금은 뭐 거의 볼 수 없지만 한때는 콜레라가 이 지구를 멸망할 것이다.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산업화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었던 한참 패스트 이후에 19세기에는 콜레라가 대유행을 하게 됐죠. 사람들은 콜레라가 냄새, 그러니까 공기를 통해 전염되는 것이라는 그 미아스마설을 신봉하고 있었는데 이때 이제 영웅이 등장합니다. 영국의 존 스노우라는 의사가 콜레라 때문에 고통받던 런던에서 그 조사를 했는데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펌프 바로 옆에 정화조가 부식돼서 콜레라 균이 포함된
소량의 그 똥물이 펌프로 유입됐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지하수 펌프를 사용하지 못하게 막았다고 해요. 당시 그 빅토리아 여왕 시대인데 영국에 정말 그 폐수 오물 처리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이었다 그래요. 당시 사람들은 건물 지하실, 뭐 공용 마당 이런 데에다가 뭐 똥과 오줌을 싸고 버리고 그랬는데 그냥 같이 살았다 그래요. 하수 처리 시설이 없다 보니까 그 오물들은 전부 흙 속으로 스며들고 그대로 고여버리고 거기에 각종 뭐 기생충, 박테리아가 생겨나게 됐다 그래요. 근데 이 동네 사람들은 다른 지역에서 물을 길어서 먹으니까 콜레라가 이제 치유되고, 그래서 이 존 스노우는 그 동네에 그 펌프를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런던 소호라는 동네인데 여기에는 존 스노우를 기리기 위해 그때 지하수 펌프가 그대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재밌죠? 원래 콜레라균은 배설물에 주로 서식하는데 당시 이 하수도 시설이 워낙에 엉망이었기 때문에 이 뭐 강으로 흘려보내고 또 그것을 먹고 그 흙탕물을 또 뭐 정화도 안 된 채요. 그랬는데 그 콜레라의 원인과 그 방지를 하게 되면서 그 영국을 비롯한 유럽 각국은 하수도 처리는 물론 수도 설비에 투자를 하게 됨으로써 삶에 엄청난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콜레라가 인간에게 주는 그 어떤 선물이었죠. 그 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들었지만 그로 인해서 상하수도 설비 투자를 아주 기폭제가 되었죠. 그 현대식 수세식 화장실이 등장하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고요. 또 이것으로 전염병에 대한 근대적 의미의 국제협력을 처음으로 이끌어낸 질병이기도 하다고 해요. 19세기 콜레라 유행을 계기로 1851년 프랑스를 주도로 20개국이 모여서 국제위생회의를 열었고 1907년 프랑스 파리에서 국제공공위생사무소가 발족했는데 이 기구가 다름 아닌 지금 이제 WTO 세계보건기구의 전신이 된다고 합니다. 자, 노래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Seconds of Summer, Lie to Me. 자, 1차 세계대전 직후 스페인 독감 유행했던 시절에도 일부 의사와 광신적 마스크 반대 운동자들이 아주 유난을 떨었다 그래요. 지금도 뭐 미국 일부 그 남부 쪽 지역이나 또 극우 단체들 일부라고 저는 늘 말씀드리죠. 일부 공화당 의원들 또 공화당이 장악한 일부 주에서 비슷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뉴스를 통해 이제 듣게 됩니다. 마스크 반대 운동 하고 있는 사람들 많죠. 또 트럼프 전 대통령도 유명인으로 따지면 가장 유명한 마스크 반대주의자 중에 한 명이었죠. 3대 감염병이기도 한 또 결핵이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결핵 환자 참 많았죠. 제 어릴 때 초등학교 때 그 결핵 실이라고 하죠. 그거를 12장에 얼마 이렇게 해갖고 그거를 사서 우표도 아니고 그냥 우표 옆에 붙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기금이 결핵 환자한테 쓰인다고 해서 지금 생각해보면 참 가성비가 떨어져요. 우표를 그냥 그렇게 만들지 우표 말고 그 실을 만들어서 학교에서 팔아갖고 또 안 살 수도 없었던 결핵이 참 많았었던 근데 많이 미화된 병이라고 말합니다. 저자는 가냘프게 여이고 창백해지는 모습이 뭐랄까요? 어떤 특히 또 예술가들이 많이 걸렸어요. 그 풍채가 좋고 활동적이고 뭐 그런 게 멋있는 게 아니라 가냘프고 마르고 창백하고 기운 없고 이런 것이 더 비련의 여주인공, 뭐 청초하고 가슴 아픈 슬픈 사랑의 어떤 주인공, 막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결핵이라면 그 병에도 허세가 있다. 네, 이런 사실이 흥미롭게 다가왔는데 많은 시인들, 작가들이 또 결핵에 걸려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했던 우리 제인 오스틴, 오만과 편견, 제인 오스틴도 결핵으로 사망한 걸로 나오는데, 인류가 현대 의학으로 병원균과 싸우기 시작한 건 100년이 채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인류는 두창,
그러니까 천연두라고 하죠. 이 천연두에만 종식했다, 승리를 거뒀을 뿐 여전히 지금도 계속 이 질병들, 이 전염병과 싸우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위드 코로나로 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 바이러스 전염병과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전쟁터죠. 요즘 인류의 역사와 함께했던 각종 전염병의 사례, 또 이 병이 바꾼 세계사의 현장, 오늘 2시간 동안 돌아봤습니다. 자, 노래 듣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볼빨간 사춘기 별 보러 갈래. 네, 매주 목요일 저녁 5시에 시작해서 7시에 마칩니다. 좋은 책과 음악이 있는 곳, 김하준의 내 인생의 명작입니다. 오늘은 제니퍼 라이트의 저서 세계사를 바꾼 전염병 13가지였습니다.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다음 주 토요일 5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의 명작, 저는 김하준이었습니다. 오늘 끝곡으로는 Youth, 트로이 스반이라는 가수가 부른 곡입니다. 마지막 곡으로 함께 들으시면서 저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